안녕하세요, G클래스 김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산타페 출고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식상해 가지고 차량 인도하면서 산타페랑 가장 경쟁 모델인 소렌토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거예요. 일단은 두 차량 모두 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동일하게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진 마력이라든지 출력 요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연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공인 연비로 따지면은 소렌토가 조금은 높아요. 주행거리당 1km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게, 그럼 풀 하이브리드 엔진이 뭐냐 이렇게도 여쭤보시는데, 풀 하이브리드 엔진이 뭐냐면 이제 차량 시동 걸었을 때랑 이렇게 저속 주행일 때는 전기 모터로만 이제 차가 주행이 가능한 거고, 경사로라든지 급가속할 때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같이 이용해 가지고 차량 주행을 조금 더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제 가솔린 엔진이 개입하는 타이밍이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산타페 출고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개입하는 게 일찍 개입해요. 그러니까 한 10km 좀 넘어서는 선 그 전 요런 데서 좀 개입을 하고, 앞전에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출고할 때 직접 제가 타고 가서 출고를 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는 한 대략 10km 중반대 까지는 이제 전기 모터로만 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심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산타페보다 좀 경제성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복합 연비가 조금 더 높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 좀 주행적인 질감이 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소렌토 이제 출고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직접 차량 인도해 드렸는데, 소렌토를 타보면 좀 요렇게 비교하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좀 비교 상대가 안 되긴 하지만 약간 BM스럽다, 좀 밟으면 악셀 반응도 좀 좋고 그만큼 서스펜션도 좀 하드하다, 요런 느낌 좀 많이 드는데, 지금 산타페 출고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상당히 차가 부드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네시스 느낌, 조금 더 말하면은 벤츠 같은 느낌? 일단 엑셀 반응도 좀 궁두는 느낌은 있기는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을 들고, 요즘에 뭐 하이브리드 엔진,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두 다 조용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변에다 좀 물어보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소렌토보다 조금 정숙하지 않나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대 다 뭐 조용하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렌토 하브랑 산타페 하브 승차감 어떤 차이가 있냐, 소렌토 하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BM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조금 하드하다 보니까 좀 장시간 운전하면 좀 피곤한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산타페 하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전형적인 국산차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물컹물컹하고 뭐 장시간 주행해도 피로감이 좀 덜하다. 솔직하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현대차를 그동안 오래 타고 많이들 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졌다 보니까 약간 소렌토의 승차감이 좀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산타페 이게 승차감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편의성 같은 경우가 솔직하게 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직관성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메라 볼 시간이 없어요. 앞에 봐야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삼각형이랑 이제 바람개비 표시 있잖아요. 삼각형 누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밑에 바람개비 누르면은 공조기, 이렇게 되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직관성 있게 사용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직관성 있게 사용한다, 안전이랑 좀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산타페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객님이 산타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승차감 그리고 편의사양 이런 것 때문에 산타페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 고객님 같은 경우가 장거리 주행이 좀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는 조금 소렌토를 고민을 하셨는데, 편의사양이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것 때문에 산타페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렌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변경이었고, 산타페는 풀체인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양의 모델에서는 세세한 편의사양이 산타페가 조금 더 낫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산타페를 선택하게 되셨고, 조PD님은 그때 우리 소렌토도 타보고 산타페도 타봤는데 어떤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무조건 소렌토가 나은 것 같아요. Why?
일단은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 산타페가 제 생각에는 앞에가 되게 그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뭐 전면 디자인. 이제 뭐 이제 한솥이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앞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앞에가 마음에 드는데 뒤에 엉덩이가 너무 이게 엉덩이가 너무 되게 옛날 차 같은 느낌? 그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타고 가면은 이 엉덩이 보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편의사양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사양부터는 조금 실제로는 좀 잘 안 쓰는 사양들이 많아서 이거 진짜로 필요할까 좀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보면은 약간 소렌토에 좀 더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만약에 지금 펠리 몰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펠리가 사고가 났다 해서 차를 바꿔야 된다. 근데 펠리가 지금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산타페랑 소렌토 중에 사야 된다. 혹시 그러면 어떤 거 사실 것 같아요? 난 산타페. 왜요? 일단은 내 차 안에서 있잖아. 네. 편해야 돼. 진짜 심할 때는 열 몇 시간 동안 차에 있단 말이야. 지방 출장 다니고 할 때는. 그리고 난 차 안에 있지. 외관 디자인 난 안 보여. 안에 있으니까. 내가 편한 게 최고야. 나는 차에 대해서는 외관 디자인은 좀 많이 좀 고민하고 고려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차를 탔을 때 좀 더 편안한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개인 따라 좀 틀리겠지. 차를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근데 그 두 대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난 산타페가 맞고, 또 우리 집 라이프 알잖아, 조피디님은. 그쵸. 그러면은 난 무조건 산타페지. 짐 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다음 달에 캠핑 가자 그러는데 포렌토 안 돼 나는. 그리고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해요. 주로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 고객님들이 90% 이상인데, 요 고객님 같은 경우가 딱 진짜 4대 보험 들어가시는 직장인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장기 렌트를 선택하셨냐 좀 설명드리면,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 차가 폐차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폐차됐을 때 이제 렌트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최대 한 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상에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좀 즉시 출고를 찾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찾으셨는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가 연간 주행거리 6만 킬로 정도 타실 걸로 예상해요. 처음에는 5만 킬로 가실 건지 무제한 가실 건지 고민 많이 하시다가 좀 더 그냥 마음 편하게 타자, 그렇게 무제한을 선택하셨고, 48개월 60개월 좀 고민하셨는데, 우리가 6만 킬로로 잡으면은 4년이라도 24만 킬로고 5년이면 30만이거든요 아무리 차가 좀 좋아졌다 그래도 30만 킬로 정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20만 킬로 중후반 넘어선다, 아무래도 차에 조금 무리가 오다 보니까 별도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더 내도 48개월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직장인인데 차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예를 들어 6만 킬로 타면은 4년 계약했잖아요. 그럼 24만 킬로라고요? 근데 요 차를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제 되판다 이랬을 때, 제가 재미삼아가지고 중고차 업자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 켈리 정도 돼, 좀 옵션도 괜찮고 내용 좋아요. 근데 24만 킬로다, 그럼 매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패스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산타페야, 등급도 좋아, 옵션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런데 키로수가 24만이다 보실 거예요? 저라도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은 뭐 중고차로 수출 나가지 않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이브리드는 수출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히 이 차량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거고, 요게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량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 한 3천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24만 킬로 혹은 25만 킬로 정도 되면은 동일한 동급 모델의 연식이라도 금액이 한 1,000만 원대 가야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가 저희 6인승 모델이거든요. 근데 좀 5인승이 좋냐 6인승이 좋냐 이렇게들 좀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인승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포렌토 가솔린 얼마 전에 출고했을 때도 자녀분 때문에 이제 중형 SUV 출고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영업용으로 쓰시되 자녀분이 있으세요. 독립 시트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 5세 6세 정도 이하던 자녀분들이 있다, 케어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짐이 흘러내린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뒤쪽으로 놔둬버리면은 짐이 움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신차 가격이 좀 더 높아지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펠리 7인승 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정말 저희도 캠핑도 많이 가고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는데 케어하기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독립 시트다 보니까, 이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5인승 같으면은 중간에 이제 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독립 시트다 보니까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골반을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타 보시면은 확실하게 좀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신차로 구매한다 그랬을 때 한번 재미 삼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모델이 딱 신차가 5천만 원짜리 모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신차로 구매를 한다 그러시면은 취등록세가 좀 들어가겠죠. 그게 한 200만 원 중반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구매를 하셨다 보니까 1년에 이제 보험료가 들어갈 거고, 할부 이자 요즘 거진 6%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7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 이렇게 발생이 될 거고, 자동차세 제가 알기로 1년에 3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할부금 월 들어가는 게 100만 원 초반대 정도, 120 정도 들어갈 거고, 뭐 보험료는 100만 원 잡았으니까 대략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월 한 2만 원대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은 할부로 구입하셨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30, 40 요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내네요. 신차가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지. 아,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니까 5천만 원에서 143만 원, 그건 좀 감면은 받아요. 그거 빼면은 그래도 143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피부로 와닿게. 그리고 저희가 재미삼아 가지고 좀 엔카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요 모델 5년에 20만 킬로 정도 탄 거 좀 찾아봤는데, 소매, 그러니까 소매로 팔리는 금액이 1000만 원 중반 후반 요 정도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소매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고차 업자분들한테 차를 팔아야 되면 아무래도 도매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 금액에서 한 1, 200 정도는 빠지겠죠. 그러면은 10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아까 신차 가격, 취등록세, 그리고 보험료, 자동차세 들어가는 비용 토탈로 잡으면은 6천만 원대 정도 나왔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차량에 구매를 하고도 총 감가에 되는 금액이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되죠,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고객님이 장기 렌트를 선택하셨는데, 우선 계약 내용 한번 보시면은 48개월 계약하셨고요, 보증금 2천만 원 넣고 월 대여료 79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차량 구매를 하셨다 그러시면은, 아까 저희가 대략 한번 계산 한번 잡아 드렸죠. 한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근데 79만 원으로 48개월 이용하면은 3천만 원 중후반대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인 이득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주행거리가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를 오래 탄다, 7년 10년 정도 타신다 그러시면 구매가 훨씬 더 이득이실 거예요. 근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 키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장기 렌트 선택하신 게 더 나이스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월 대여료가 우리가 79만 원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즉시 출고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스펙이 요거에 좀 맞아 들어갔어요, 외관 색상만 제외하고는. 그래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이 모델을 선택하셨고, 반대로 나는 좀 차를 기다릴 수 있다, 여유가 된다, 조금 저렴하게 더 이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영상 하단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저가 견적 잡아 드릴 거고, 또 반대로 조금 높아도 되는데 난 즉시 출고를 원한다 이러신 분들도 같이 한번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 저희 고객님한테 차량 인도해드리러 도착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빨리 고객님한테 인도해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클래스 김정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